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호관세 발표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주요 거시경제 이벤트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해진 입장을 보이면서 자산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주요 거시경제 지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PCE 지표이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근원 PCE 지표인데요. 이 근원 PCE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이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주춤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기대 지수,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기대치, 즉 향후에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한 입장들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시장의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계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오히려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들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데 이 시장의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이 지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 트럼프 정책과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참고사항으로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관세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이틀 남겨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더 밀어붙이라면서 더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국가들도 이 미국의 행보를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과 우방 관계인 영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면제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매우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산 석유에 25%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일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도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 매일마다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4월 4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입니다. 이 지표를 주목하셔야 되고 4월 5일 새벽에 있는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들은 매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가 또 추가 매집을 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오렌지색이 더 필요하다라는 포스팅을 했고요. 대표적인 상장 채굴 기업이죠.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20억 달러, 한화로는 2조 9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온체인 지표들은 대부분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등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지속적인 거시경제 불확실성들 때문에 위험 감수성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이 주요 이벤트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불확실성이 어느 방향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의 멀티플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30일 기준과 365일 기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 동안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만의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단기 보유자가 손실을 보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흐름이 장기적인 흐름을 하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추세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부정적인 요소에도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단기 보유자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장기 보유자와 그리고 숙련된 노련한 투자자들입니다. 2022년에 크립토 윈터 구간을 벗어나서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전에는 이렇게 축적하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VDD 지표라고 해서 파괴되는 가치일수가 줄어드는 국면들을 보는 겁니다. 그만큼 오래된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고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축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축적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반등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특히 2023년 10월에 축적 구간이 일어난 이후로는 상승 국면을 이어가면서 2024년 3월까지는 이 VDD 지표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활발한 거래와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에 큰 반등을 이끌었답니다. 즉 이 구간은 장기 보유자, 즉 노련한 투자자들이 물량을 갖다가 대부분 매도를 하고 이 물량들을 단기 보유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아냈던 구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작년 말에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 이후에 가격이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다시 요 국면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축적 구간을 마무리하면은 가격이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이클이 이번에도 유지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관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MVRV G스코어 상으로 봤을 때 수치는 2보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이 정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7을 상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구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정점까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이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구간에서는요, 200주 이평선과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을 살펴봤을 때 200주 이평선을 실현 가격이 상회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200주 이평선이 더 상단에 있었습니다. 즉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구간이 겹치고 있는데 실현 가격이 200주 이평선을 상방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들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주간 옵션 만기가 도래를 하는데요. 이번 주 만기가 되는 옵션의 맥스페인 가격은 86K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페인은 옵션 매수자가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가격대이고, 이거 돌려 말했을 때 옵션 매도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는 맥스페인 가격 구간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수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맥스페인 가격이 85K였는데 옵션이 만기되는 그 전후로 해서 가격이 85K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더 조정받는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금요일에는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티크 M&A 컨설팅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키텍트 파트너스가 5년 내에 S&P 500 기업 4분의 1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비트코인 투자 이후로 2000% 이상 급등을 한 것을 예시로 들면서 S&P 500과 비트코인 수익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랜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키텍트 파트너스는 이제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보다 매입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기반 펌프다펀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펌프스왑이 출시 10일 만에 누적 거래량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 덱스 거래량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솔라나 생태계에 이 덱스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가 힘을 얻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1년 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매거진이 포스팅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조금 바꿔놨는데요. 비트코인이 210K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가격 구간에 가까운 이 비트코인 가격대를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현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데 극소수이거나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투자에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부분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줄을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때 줄을 서고 나면은 다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결국은 높은 구간에서 들어와서 낮은 구간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매거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등락을 감당할 수 없다면 큰 이득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요, 암호화폐 큰 등락을 견디지 못하는 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중요한 구간들을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꿋꿋하게 견뎌내셔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89K에서 90K 사이에 아주 뚜렷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막아서려는 매도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대규모 주체들은 물량을 던져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황색과 초록색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주체들만 바이더딥 전략들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진정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하기만 하고 있는 보라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굉장히 주춤해졌고요. 갈색 같은 경우도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주요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CVD 지표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촬영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82K를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는데 장이 바뀌면서 다시 82K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 동안에 계속해서 202평선과 22평선 상단에 위치를 했는데 다시 하회를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2평선이 202평선을 하방 이탈하는 데드크로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하락 추세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200과 22평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85.2K와 86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더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52평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현재 52평선은 88.8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온체인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바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입니다. 즉 90K 상단을 넘어서는 것이 상승장으로 전환을 위해서 첫 번째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차트상으로도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SI 상으로 이평선을 하방 이탈했고 중립 구간인 50보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도 지금 데드크로스에 가까워지면서 약세 국면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내드렸던 전체적인 온체인 지표와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약세 국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약세 국면에 있는 이유 자체가 이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벤트 자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매물대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가격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방에 주요 저항 구간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는데 순식간에 하방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저항 구간은 83.2K와 85.5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간 바로 하단으로 주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80.8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은 그 하단으로는 매물대가 붙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현재 70.4K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0K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도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80K 상단을 지키고 90K 상단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이 83.5K와 83.7K, 84K 하단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롱 포지션은 많이 형성이 되면서 가격의 급락을 이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 구간에 있는 롱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청산하고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이 구간들 청산을 하고 주요 밀집된 84K를 경계로 한 구간들까지 상방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